우야음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는 이제 그 우리 응용법에서 암수의 결정과 어떻게 응용하는 것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계절의 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천지의 자연에서 항상 순환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 순환되는 그 계절을 인생의 그 태어난 해, 달, 날에 의해서 봄, 여름, 가을이 결정되고, 그 결정되는 것들의 기간이 있죠. 그래서 그 내가 눈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인생의 봄은 20살까지다. 20세. 그 다음에 여름은 22년이 되겠다. 그 다음에 가을은 대략 한 44년을 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생의 이제 그 봄의 간지, 예를 들어서 갑자, 을추, 병인 태어났다고 하면은 갑자년에는 봄이죠. 봄, 여기 이제 20살까지. 이것은 이제 21살에서 42살까지. 요거 이제 정확히 이제 우리가 한 4살 되는데 3살부터 뭐 67세까지라고 66세까지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그렇게 결정이 된다는 것. 그런데 그 때때의 계절들이 사람들의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제 그 작용을 하느냐. 사람들은 이제 뭐 누구라도 자기가 행복해지고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하고 또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 또 내 일가 친척들 주위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계절마다 오는 그 고유의 그 천간과 지지에서 주는 그 자신의 일, 즉 우리가 이제 하는 행위가 천태만상이라는 거죠. 그게 뭐 우리가 이제 뭐 계산해서 뭐 하나 더하기 하나 둘이다라는 그런 공식이 나오는 것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가부의 시기에 있는 사람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또 을목의 시간에도 이 을이 또 그것도 여러 가지가 많을 것이고 또 병화의 시기 가을에도 이 역시 천태만상으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점점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의 일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왜 이제 직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업이라고만 하면 또 말이 복잡해지니까 직업 뭐예요? 자기가 종사하는 업종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자신의 업이 나오죠. 업이 나오죠. 업이라는 것은 뭐 불교 쪽에서 얘기하면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직업을 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업으로 해서 이제 자기 먹고 살고 살아가는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 이제 행태가 많이 달라진다 그러고 또 그렇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고기 잡는 어부도 있을 것이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많죠. 뭐 대기업 사장님도 계시고 뭐 운동 선수도 있고 뭐 가수도 있고 뭐 체육하는 체육인들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자신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누가 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 싫어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지의 자연은 항상 계절과 함께 하고 있다. 계절과.
우리들은 그냥 간과하게 생각해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죠. 이 하늘의 움직임에서 볼 때는 어찌 보면 그 톱니바퀴처럼 짜여져 있는 탁탁탁탁 우리가 그 시계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톱니바퀴들이 막 연결해 돌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그것보다도 더 복잡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하늘의 결정에 의해서. 그리고 하늘의 결정과 이 자연의 계절에 의해서. 그러니까 각각의 그 태어난 해달 날이 쉽게 보면 6글자에 지나지 않는 거지만 이것을 풀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한두 시간에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내가 앞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몇 년 아니면 몇십 년이 될지 모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해도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오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제 그 자신의 그 행위는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암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리고 또 그 나이 자기가 짊어지고 나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아직 나이까지는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러한 것들이 요소가 있습니다. 요소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알아차리시고 알아들으시고 그런 말이구나 그렇게 해서 담아 두신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좋은 결말이 있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도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얘기는 무엇이냐? 계절과 함께 살아간다. 계절을 함께 살아가는데 알아야 응용할 수 있죠. 모르면 응용도 못하고 봄이구나, 여름이구나, 가을이구나, 겨울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면은 그건 응용하는 사람은 아니죠. 봄이 왔구나. 봄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는 봄을 지났지만 내 자식들에게 봄의 시기가 이렇다는 것을 일러줘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또 나이 먹고 가을이 자리 왔지만 내 아는 사람들이나 자식들에게 또 봄과 여름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일러줘야 되지 않겠어요? 왜? 우리는 먼저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안다는 것은 대비할 수가 있다. 또 안다는 것은 응용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또 새로운 얘기를 한마디 할까 합니다. 좀 제가 이제 이 암수 육자법을 쓰고 뭔가 세상에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쓴 책이 백수탈출이라는 책입니다. 백수탈출이라는 책을 1, 2, 3권을 썼습니다. 제가. 백수탈출이라는 책을 3권을 썼는데 내가 지금 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강의하고 있는 것은 백수탈출의 1권입니다. 1권의 내용들을 제가 이제 조금씩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이제 있는 얘기를 또 내가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언젠가 이제 전화가 와서 이렇게 받아봤더니 우리가 이제 절에 다니시는 김서당이라는 분인데 이 김서당님이 말을 막 더듬고 뭔가 그냥 놀래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진정하시고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중학교 3학년인 아들놈이 집에 안 들어오니까 3일째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못 찾아서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이래저래 참 움직이다가 스님 생각이 나서 퍼뜩 전화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내가 그랬죠. 자식이 집을 나간 건지 누구한테 납치된 건지 모르는 부모한테 무슨 얘기 하겠어요. 평상시처럼 이렇게 참 담담하게 생각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한번 차 한잔 마시러 오라고 내가 그런 얘기 했지.
그래 이제 이김 사장 얘기를 조금 하려면 이분도 이제 그 청계천 그 전대상가 일대에서 사업을 꽤 많이 이 가게를 2개나 하면서 상당히 좀 규모가 있는 그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IMF 맞으면서 뭐 전부 다 부도 맡겨야 되겠죠. 많이 부도 받는 게 뭐지 어음 받아놓고 어음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뭐 참 나는 갚아야 되고 받을 돈 안 들어오니까 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동안 이 사람이 야 정말 자신의 이 생이 이렇게 망가져야 되느냐를 생각하다가 이제 그 옛날 군대 동기가 저뭐 백령도 밑에 뭐그 무슨 그 대청도에 있는 친구랑 어떻게 통화를 했는데 야 너 뭐 별일 없으면 나한테 와서 좀 한철 놀다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했는지 참 머리를 식힐 겸 해서 대청도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면서 이제 부인들은 이렇게 이제 육지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자신은 그냥 그 아들 하나 데리고 그때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갈 때니까 이제 아들 하나 데리고 이제 대청도 가서 이제 생활하다가 또 삶이 좋더랍니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뭐 수입적인 면에서는 뭐 참 과거에 버는 돈에 있어서 뭐 잼이나 되겠어요. 근데 뭐 그 자기가 거기서 아주 그냥 참 재미를 느끼고 거기 한 7, 8년 이렇게 살면서 얘도 중학교까지 가고 그러면서 중학교를 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김 사장이 이제 여기서는 애 교육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인천 쪽으로 나와서 그런 학교를 보내면서 이제 지금 같은 것들이 탈이 나는 과정이 되죠. 그래 내가 오늘 한번 왔어요. 뭐 아들이 나가서 없어졌다고 하는 부모한테 무슨 얘기 하겠어요. 뭐참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다른 나라처럼 치안이 뭐 참 불안전한 나라가 아니니까 꼭 연락이 올 것이다. 이놈이 살아있으니까 연락이 하는지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연락이 오지 않겠느냐. 이제 달랬죠. 뭐 그리고 내가 이제 부인하고 같이 오라고 그랬습니다. 부인하고 한번. 그래서 이제 부인이 이제 같이 왔어요. 우리 차에. 그래서 이제 부인한테 내가 그랬죠. 참 어떻게 보면 사고라면 사고일 그런 큰 사고인데 우리 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첫 마디가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이건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니 물론 이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 추후에 우리가 이제 논의할 일이고 우리 아이 생사라도 스님이 아시면은 좀 일러주세요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 부모의 심정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얘는 죽지 않았다. 그리고 언제고 밝은 날 그리고 달 밝은 날 들어올 것이다 라고 아주 내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내가 이제 글을 써주지요. 부인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을 했어요. 김 사장과 부인 관계에서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자업자득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말에 의해서 뭐라 그랬어요? 달 밝은 날 온다. 그리고 내가 이제 위로하는 그 글을 써서 두 부부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이제 얼마나 있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김 사장님 부인이세요. 이 밤에 어쩐 일이세요? 스님이 말하신 달이 밝았는데 그날이 보름날이었나 봅니다. 아들한테 연락이 없어서 혹여라도 해서 스님한테 전화 드렸다고. 참, 내가 아무리 달 밝을 때 온다고 그랬다고 내가 보름날 저녁에 딱 온다고 그런 얘기 한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내가 이제 한 말에 나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그러고 이제 그 달을 넘겼습니다.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아들이 이제 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들한테 연락이 온 것처럼 경찰서에서 이러이러한 애들을 보호하고 있으니 데려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참 경찰서로 이제 가서 아들을 찾아오게 되지요. 이제 참 두 부부가 이제 그동안은 떨어져 살다가 아들의 그 문제로 인해서 합쳐 살게 되죠. 둘이서 열심히 사는데 가끔씩 오는데 이제 언젠가 이제 부인하고 김 사장이 와서 그래요. 스님 달 밟을 때 오신다고 했는데 진짜로 우리 아들이 달 밟을 때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얘기를 하셨냐고. 나는 뭐 점쟁이가 아니니까 그렇다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우리 아주머니한테 처음에 딱 질문을 드릴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업자득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김 사장은 나한테 그 자업자득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 부인께서 하셨죠. 그러니까 부인은 음기고 우리 김 사장은 양기인데 음기가 가장 성할 때가 언제예요? 보름날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자업자득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날 확신한 것은 윤석이 달걀 그때 들어오겠구나. 나는 그 부인의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얘기했죠. 자업자득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뭔가 잘못해서 아니면 자기가 뭔가 좋은 일을 해서 얻어지듯 뭔가 자기가 스스로 해서 스스로 얻어지는 것은 자업자득 아니에요? 그게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그래서 이제 그 부부가 헤어져 있다가 자식들을 아들 하나 딸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아버지는 인정을 안 했는데 어머니가 인정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머니는 그 자식을 그동안 좀 자신이 품어주지 못하고 키운 것에 대해서 참 항상 미안해하고 죄스럽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보름날 달방금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그게 좀 너무나 정확하게 마침 같아서 한수 배우신 겁니까? 그랬더니 피 웃어요. 이러졌죠. 세상은요 움직임에 의해서 벌써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기상이 달라요. 될 놈과 안 될 놈. 그리고 할 때와 안 해야 될 때 이 모든 것은요 본인이 다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지 뭐 달린 누가 보고 뭐 이렇게 점으로 귀신 불러서 보고 이런 거 아닙니다. 본인의 말과 행동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왜? 기라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는 항상 남에게 표출이 되는데 상대방의 나와 대상들의 기가 어떻게 어디에 있느냐는 그건 헤아린 사람이 별로 없죠. 어렵죠. 세세하게 봐야 돼. 그날 우리 부인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일러줬죠. 그리고 이 아들이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었던 것은요. 중학교 1학년 때 다니는 애는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2학년 때 3학년 때 그 다니는 애는 남자랍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선생님은 학교 좀 가끔 좀 담임합도를 할 텐데 남선생이니까 그 재미가 없었다고 그 당사자 본인이 언제 그 다음에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학교도 그냥 다니고 싶지 않았다고. 참 묘한 일입니다만 자 어디가 양과 음의 관계 모든 것은 음양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잘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나머지 얘기들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